지속가능한 식생활, 친환경 농산물 활용으로 슬기로운 저탄소 식생활을 하기 위한 한 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 가정, 학교의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는 충남교육청의 친환경급식, 학교의 친환경급식, 마지막으로 영양 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식단표 보신 적 있나요? 메뉴 옆에 나와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숫자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후악단 국가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기후악단 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기후악단 국가는 기후변화에 무책임하고 나태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에 속합니다. 세계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였는데요. 미국 52%, 영국 78%, 유럽연합 55%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로 목표치가 매우 부족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미국산 콩을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463g, 국산 콩을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13g이라고 합니다. 미국산 콩을 운반하면 국산 콩 운반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약 35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먹이를 먹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며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소 한 마리의 일일 메탄 배출량은 평균 280리터로 이는 자동차 한 대 배출량과도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탄소 중립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 탄소 제로라고도 합니다. 화면과 같이 배출량과 흡수량의 시소가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할까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질수록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 척추동물, 곤충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의 항상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 사회,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와 같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는 기업, 가정, 학교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정편입니다. 가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식재료는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식사량에 맞춰 조리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남은 음식은 다회용 용기에 포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 껍질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하고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물기 제거 후 배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또는 탄소 발자국을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셋째,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축산물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1인당 연간 1.38kg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마크의 색깔은 녹색을 기본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을 고려하여 마크색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탄소 중립 방안 넷째,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 농산물 매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 표시를 받은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농축산물이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에만 표시되는 친환경 인증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탄소 중립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 것입니다. 배식받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양을 말하여 적정량을 배식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합니다. 둘째, 저탄소 식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철 식재료로 메뉴를 구성하고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메뉴를 구성합니다. 셋째,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길러보는 것입니다. 특히 텃밭 수업을 친환경 농산물, 식습관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인데요. 텃밭이라고 하면 뭔가 힘들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되고 남은 우유팩을 이용하여 미니 텃밭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물을 마실 때, 급식 메뉴로 음료를 제공할 때 개인용 컵을 가져오거나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실외 행사 시에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충남교육청의 친환경 급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중 쌀은 킬로그램당 유기농 1,200원, 무농약 1,000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과채류, 잡곡류는 식재료비의 3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390원, 중학교 410원, 고등학교 390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22년부터 23년도 기준 학교급식 실제 농산물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 31%, 초등 27%, 중등 24%, 고등 특수 21%로 이 비율을 근거로 친환경 급식비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로 도내산을 우선으로 구입하며 쌀, 특장류, 두류, 근체류, 버섯류는 도내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 방법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저탄소 초록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식재료, 친환경, GAP, 햇섭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농산물 사용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포함된 저탄소 초록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저탄소 초록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저탄소 초록급식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하며 탄소 배출이 많은 축산물, 육가공품보다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채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및 건강 증진에 대한 학생, 교직원의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안 부성중의 식재료 사진입니다. 감자, 대파, 무, 마늘, 생강, 청경채, 느타리버섯, 딸기 등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로컬푸드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충남의 경우 포도, 딸기, 배 등이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와 수송량의 곱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로컬 푸드는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재료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학교 급식데이와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을 통해 친환경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천안시청과 함께 학교급식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데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탄소 초록급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일정 금액의 식품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의 최소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데이의 사례입니다. 천안산 친환경 배와 포도를 활용하여 초록급식 식단을 작성하고 학교 급식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실제로 운영해보니 신선한 제철 과일로 급식의 질을 높이며 로컬 푸드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농장 현장 체험 교육입니다. 학교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천안산 딸기, 포도 등의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학기에 포도 농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농장이었습니다. 친환경 포도 재배 방식과 재배량, 학교 급식 공급에 대해 교육받고 샤인머스켓, 캠벨, 거봉을 구분하여 시식해 보기도 하고 직접 포도 따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는 42살, 길이는 80m로 한 나무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또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GAP에 대해 교육받고 천안에 위치한 배 농장을 직접 견학하는 것으로 저도 이 교육을 신청하여 다녀왔는데요. 다음은 견학 사진입니다. 천안산 배를 농장에서 수확하여 크기별로 자동으로 분리되는 과정과 포장되어 나오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설명을 들었는데요. 천안산 배가 맛이 좋고 질이 좋아 외국으로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충남 예산의 경우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과 따기 숲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사과를 직접 따보는 체험을 통해 수확의 기쁨도 느껴보고 저탄소 농산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안교육청은 2023년도에 저탄소 초록급식 식생활교육 자료집을 개발했습니다. 로컬푸드, 탄소중립, 저탄소 초록급식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천안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시피를 제공하여 메뉴의 다양화 및 슬기로운 저탄소 식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배, 참외 메론, 친환경 사과, 거봉, 청포도 등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및 로컬푸드를 활용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단순히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의 다양한 입맛에도 맞출 수 있도록 새로운 조리 방법으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된 채식 식단을 활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떠먹는 대파 브레드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학교의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 부성중의 경우 초록급식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초록급식의 날을 월 2회에서 3회 운영하였습니다. 초록급식의 날에는 학생들에게 채소, 과일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푸드아트 전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푸드아트를 전시하며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 식재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푸드 마일리지 등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초록급식을 연계하여 급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베프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의 약자로 채소, 과일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가 장명한 것입니다.
환경교육과 연계한 저탄소 초록급식 캠페인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구성하고 로컬 푸드에 대해 교육하며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자, 오이, 딸기, 배추, 도라지로 천안산 또는 충남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하루에 한 가지 메뉴를 구성한 뒤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식재료의 영양 성분, 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기의 주제에 맞게 학생들은 그날의 야채와 과일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먹기를 유도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여 봄나물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계절별 농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푸드 마일리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봄동, 냉이, 달래 등 제철 식재료의 영양 성분, 원산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아도 캠페인 주간에는 먹어보려고 시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 데이를 운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환경교육 주간과 연계하여 텀블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초록급식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개인용 컵을 활용하니 일회용품 쓰레기도 줄이고 순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호도가 높은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주니 학생들의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 동아리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쌀을 이용하여 화과자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쌀의 정의, 기원, 역사, 상식 정보, 문화 등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지역 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역별 쌀의 특징, 영양 성분 등 다양하게 연계하여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배추를 이용한 김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김치 교육을 할 때 활용한 교육 자료입니다. 김치의 유래, 김치를 부르는 지역별 다양한 어휘, 배추의 역사, 김장의 모습 등에 대해 교육을 한 후 김치 만드는 순서를 설명하여 주고 진행하였습니다. 김치 실습 수업 사진입니다. 김치를 처음 만들어 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만든 후 시식을 할 때는 너무 맛있다며 감탄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만든 김치를 1인 가구에 기부하기도 하였는데요. 지역 동장님께서 방문하시어 직접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텃밭도 운영하였습니다.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면 직접 채소를 기르고 재배하여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고 저농약,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텃밭을 운영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소를 기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세제통,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여 화분을 만들고 상추,
고추 등을 심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이외에도 저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농산물인 팥과 쌀에 대해 교육을 한 뒤 팥을 이용한 앙금 플라워 케이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팥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케이크 위에 앙금 꽃을 올리는 수업이었는데 선생님들께 만족도도 높았고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 2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급식 만족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경우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 3,113kg 감소되었습니다. 급식 만족도의 경우 0.4%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활용으로 슬기로운 저탄소 식생활 교육을 통해 첫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교육 효과가 증대되었습니다. 둘째, 학령기부터 친환경적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처음에 보았던 식단표를 다시 볼까요? 메뉴 옆의 숫자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의 탄소 배출량이었습니다. 로컬 푸드, 낮은 푸드 마일리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한 걸음 함께 걸어요.